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0번째 페이지. 월요일 화요일에 진행된 잡지사 생일주간 특별조합 썬킴 김형준에 이어서 이번에는 추석 특집으로 새로운 콜라보를 또 선보이게 됐습니다. 소개합니다. 잡지사의 역사 담당 화요일의 역사광인 박광일 선생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미술 담당 금요일의 뮤즈죠. 유재희 전시해설가 나왔습니다. 두 분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로끼리도 인사를 맞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썬킴 준킴 조합 때도 굉장히 어색했는데 오늘도 어색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어떻게 그림 좀 좋아하십니까? 네, 옛날 그림 좋아합니다. 옛날 그림.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시작해서 고려 진짜 불화, 옛날 그림이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네. 회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림이기도 하지만 예술 작품이기도 하지만 네. 역사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의 어떤 뭐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제 영역 밖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당대 의미 네. 이 정도를 좀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맞은편에 계신 유재희 해설가가 한국사 자격증 1급 보유자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저 없습니다. 이건 뭐야? 그렇다면? 역사까지 오네. 네. 역사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저 역사를 좋아하는데 네. 저도 사실 1급 자격증 딴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그때도 잠깐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네. 사실 시험 보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아. 근데 늘 잡지사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광일 선생님 같은 분께 배웠더라면 외우는 거 말고 다 이 야. 머리에 남아 있을 텐데 다 날라갔습니다. 휘발됐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시험 점수는 안 나왔을 거예요. 시험 점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요도의 선생님한테 관점에서 배웠으면. 예. 다 빼고 흥미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기 역사를 때문에 잡지사의 살피죠. 적격인 또 게스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색하게 훈훈한 또 덕담이 오갔고요. 자, 이렇게 서로의 분야를 좋아하는 두 분을 모시고 역사와 그림의 만남 조선 미술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해볼 예정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잡지사 첫돌 기념 더하기 이제 또 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라고 저희가 이번 주에 진행 중인 이벤트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광일 나으리께서 수고 좀 해주실까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인데요. 잡지사가 창간 1주년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일주일 동안 구독자 애청자 보온 이벤트로 커피를 무려 100잔 쏘는 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지사 듣고 보고 계시는 그 반부항사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디오에 보이는 CBS 표준 FM 주파수 사진도 좋고 레인보우 영어가 어렵네요.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화면 캡처 모두 가능합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212로 라디오 본방이 끝나는 8시 전까지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원고 숙지 좀 해주시고요. 좀 많이 더듬으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선 미술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화원으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박광일 선생님. 일단 조선 최고의 화가 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단원 김홍도를 떠올릴 것 같거든요. 네. 김홍도는 언제부터 화원으로 이름을 떨쳤습니까? 이미 당대에 굉장한 화원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살고 있는 곳, 단원 집 앞에는 그림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래서 그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내야 했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단원이 이제 유명하게 된 배경은 이제 뭐 화원으로서 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추천했던 분이 당시에 예단에서 예술계에서 명성이 높았던 표암 강세왕입니다. 그분이 단원 선생을 추천했어요. 추천하기도 하고 네. 사실은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영조 때 왕세손의 초상화, 그다음에 영조의 어진제작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하니까 뭐 화원으로서는 이제 최고 수준의 어떤 명성 그리고 이제 실력 이런 것들을 누렸던 네.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나중에 또 벼슬까지 뭐 하게 되는 그렇군요. 일을 겪게 되죠. 어진 제작에 참여했으면 당시에는 말 다 했죠. 그렇습니다. 김홍도의 호 단원은 어떤 뜻인가요? 단원이라고 하는 호는 사실은 뭐 박달나무가 있는 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예전 한자를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죠? 그 뒤에 그것이 예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그림을 볼 때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참신하다. 이러면은 거기에 낙관이 산응으로 찍혀 있습니다. 산응? 사
그러니까 선비사자에다 능할 능자. 사능. 네, 그래서 사능이라고 해서 요거는 초기에 썼던 호인데 네.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 되니까 약간 뭔가 이제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하원이긴 하지만 예. 예전에 중국에 보니까 문인화로 이름을 떨쳤던 분 중에 이유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이 양반의 호가 단원이니 아. 나도 그처럼 어떻게 보면 그림을 통해서 내 뜻과 세상의 뜻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단원이라는 호를 쓰게 됩니다. 물론 사능 단원 말고도 굉장히 많은 호가 있는데 그래요? 그럴 수가 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사능 낙관이 있는 그림과 네. 단원 낙관이 있는 그림을 같이 살펴보시면 네. 이제 전기와 후기의 어떤 느낌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낙관을 보면 시기를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산시 단원구도 그 맞습니다. 단원이죠. 예.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자에 따라서 좀 나눠지긴 하는데 표암이 강세왕 선생이 안산에 살았고 내가 어릴 적부터 이 아이를 가르쳤어 라고 하면은 당시 여러 상황을 보면은 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그 공간에 머물렀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안산 단원 이렇게 이름 붙었습니다. 네. 네, 유재희 해설가님. 네. 김홍도가 본인의 얼굴을 직접 그려 넣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다던데요. 네. 근데 이것도 다 사실은 이 김홍도가 남겨놓은 자화상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김홍도가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 중에 아마도 이제 본인의 얼굴을 그려 넣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어지는 그림들이 몇 점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포이풍류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포이풍류도. 이제 띄워주셨을 텐데 네. 지금 보시면은 어딘 것 같으세요? 그냥 방인데요, 방. 네, 집. 방인데 지금 보시면은 막 벽이나 바닥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죠. 그러네요. 이렇게 딱 비워져 있잖아요. 네네. 이게 김홍도 그림의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선비가 한 명 앉아서 비파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의복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네. 사방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죠. 근데 발을 한번 보시면 발. 네, 발이 맨발이네. 맞아요. 네. 뭔가를 신고 있는 게 아니라 맨발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왼쪽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어떤 그림인지를 좀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종이창 흙벽에 살며 몸을 마칠 때까지 포의 신분으로 그 가운데서 읊조린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김홍도가 본인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자기를 표현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 없는 선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까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김홍도가 배웠던 사람이 또 강세왕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세왕이 쓴 단원기를 살펴보면은 김홍도 화가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대요. 얼굴이 청수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보는 사람마다 모두 고상하고 세속을 초월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써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친하니까 좋은 말 써줘야겠죠. 아니, 근데 잘생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자료를 보면은 예. 그래서 단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네.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보면은 신성 같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생겼을 때 쓰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 같다가? 이게 딱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림 잘 그리죠. 예. 그다음에 잘생겼죠. 악기 연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악기도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생황이라든지 당비파도 있죠. 예. 그런 데다가 이 양반이 또 술을 좋아하셔요. 약간 또 그런 캐릭터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주변에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좀 승진에 목매는 스타일보다는 그 풍류의 멋을 즐기는 선배. 그러니까 이제 예. 저기 주변 친구는 좋고요. 가족들은 싫어하는. 가족들이 싫어하는. 그렇죠. 네. 저희 명절 시작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때 표정 좀 풀어주세요. 네. 계속해 주시죠, 선생님.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벼슬이 없는 선비는 아니잖아요. 뭐 벼슬을 했다고. 어진까지 그린 사람인데.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악기도 연주할 줄 알고 이런 잘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김홍도 자신의 얼굴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한 점이 또 있는데요. 마상청행도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번 말 위에 선비가 올라타 있네요. 그렇죠. 네, 길가에서.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포이풍류도랑 비슷한 점이 보이죠. 이게 여백이 쫙 이렇게 그러네. 펼쳐져 있는 게 또 김홍도의 큰 특징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아까 박관일 선생님이 이 그림 마상초행도 얘기하면서 이런 그림이 없다. 되게 좋아하는 그림. 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풀어보면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어디서 봄에 꾀꼬리가 우는 거예요. 지금 꾀꼬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앵이 그러니까 꾀꼬리니까. 앵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새 소리가 어디서 나지 하고 싹 돌아보는 순간포착의 그림인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그러니까 전통 회화의 어떤 장면들을 볼 때 저런 느낌의 그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예. 김홍도가 엄청나게 뛰어난 화가로 이제 인식이 되는 이유도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딱 영화처럼 특이한 뭔가, 구도를 탁 네, 포착하는구나. 한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기 때문에 네. 그 꾀꼬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뭔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청각과 심상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 김홍도의 그림에서 그런 걸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단원 김홍도 하면은 뭐 씨름이나 서당 이런 풍속화가 먼저 생각나고 학교 다닐 때도 뭐 김홍도 하면 풍속화다 이걸 뭐 공식처럼 외웠던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박관일 선생님께서 우리 에디터에게 말씀하시길 김홍도는 진짜 찐 천재였다. 그냥 뭐 다 잘 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다 잘 그렸나요? 다 잘 그렸어요. 그래서 단원이 만약에 이제 저희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단원에 대한 어떤 스페셜을 할 때 풍속화가 김홍도 이러면 왜? 그러면 또 아니 그러면 이제 챕터를 바꿔서 산수화가 김홍도 그러면 왜? 그다음에 그럼 도석화가 인물화 김홍도 그러면 왜? 다 잘. 그러니까 전천후니까. 네, 심지어는 예를 들어 의궤 같은 경우에도 총 책임자로 아마 참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원은 사실은 화가로서 가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능을 모든 부분에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예술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적에서는 풍속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산수를 잘 그렸어요. 그래서 단원의 산수 그림을 가지고 제가 몇 번 답사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이남 같은 단양팔경 중에 하나의 그림을 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관동 그 도담산봉 같은 경우를 그렸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현실감 있게 그렸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배율 1로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멋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50m 물러나서 배율 2나 3으로 찍으면 화면에 똑같은 구도인데 굉장히 입체감 있게 들어옵니다. 그 느낌으로 그 절벽을 그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참 대단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화가였던 분이 어쩌다가 이제 벼슬 끼려 그런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그 화원이라고 하더라도 조선 전기부터 일정한 업적을 쌓거나 또 실적이 있거나 또 왕의 총애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벼슬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화원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연풍 현감으로 그래서 이제 그 현감. 백두대간 소백산맥 넘어가자마자 있는 연풍현에서 이제 현감 일을 보기도 했었는데 평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잘못했나? 그게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로 평판대로 사또로서 역할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사냥을 자주 다녔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처녀총각 중매 뭐야? 해주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 결정사로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중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매를 했었거든요. 영조 때 나라의 어떤 흉년이 들거나 하면은 이거는 혼인을 못해서 뭔가 원기가 쌓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감찰관이 볼 때 화가 출신이 화원 출신이 정치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분은 훌륭할 거야라고 보면 훌륭한 쪽을 주로 보게 되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은 낮잡아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반반인데 후자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역시 김홍도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때 말이지 내가 하면서 아마 변호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깔고 그림 한 점을 더 유재희 해설가와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홍도와 연풍 현감을 지낼 때 벼슬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렸다고 역시 추정되는 그림이 있다는데요. 귀 능력. 네, 그때 시기에 그렸던
했다라고 추정되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귀인응렵, 하나가 호기응렵. 그래서 아까 사냥을 즐겼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냥 중에서도 김홍도가 특히나 좋아했던 게 매사냥을 그렇게 즐겼었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30여 년 동안에 도화서에서 막 그림만 그리다가 이제 마을 수령이 됐잖아요.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매사냥도 즐기고 했던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도 이제 남아져 있는 거죠. 남겨져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귀인응렵도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옷을 보시면 네. 이제 매사냥을 원래 나갈 때 그냥 나들이 복장에 이렇게 가시랑 도포 이렇게 입고 사람들이 매사냥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입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귀인응렵도에는 따라다니는 사람도 혼자네. 없고 예. 그리고 관복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김홍도가 자기가 지금 이 연풍형함을 지내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복을 입는 모습으로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기 마을 옆에 있는 사냥개가 저기 개가 맞나요? 아, 목이 원래는, 목이 네. 너무 긴데요? 그래서 고라니 아니에요, 고라니? 호기응렵도 보시면 호기응렵도에는 네. 사람도 따라다니고 옷도 그 나들이 복장에다가 그러네. 옆에 사냥개예요. 네. 근데 귀인응렵도는 너무 특이하게 네. 관복에다가 옆에 사냥개도 아니고 사슴이 있단 말이죠. 사슴.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네. 저게 실수로 저렇게 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뭔가 그치. 김홍도도 자기의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왜냐면 관복도 네. 어느 정도 자부심을 표현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린 거니까 사슴도 아니 김홍도 일정 정도 되는 의도를 분이 뭐 가지고 개를 못 그리도 실수로 네, 사슴을 그러니까요. 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네. 약간 저때 뭔가 연출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슴이 뭘 의미하는 거죠? 신선하고 같이 다니는 동물입니다. 영험한 네. 동물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군선도 같은 거를 그릴 때 보면 항상 사슴을 옆에 같이 이제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 보면은 저 그림에서 보면은 자신은 이제 관료이면서 네. 또 나의 뜻은 신선과 같이 별명이 크다. 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개 그림이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림 볼 때 이분이 이렇게 실수하셨어? 사실은 제가 글을 쓸 때 오타를 내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림을 그릴 때 못 그릴지언정 실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더 오래 그런 걸리니까. 거니까 그 의미를 조금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렇게 매사냥도 다니고 자부심 갔던 분이 3년 만에 파직당하나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일을 것처럼 낮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파직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종 다른 화원 출신의 사또에게서도 나타나는 약간 꼬리표였네.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 중심의 그러니까 선비 중심의 사회에서 기술직이거나 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네. 조금은 이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잡지사도 3년 못 채우고 폐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를 더더욱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잡지사가 창간 1주년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 이번 한 주 애독자 보온 이벤트로 커피 100잔을 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잡지사 본방 시청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디오에 보이는 CBS 표준 FM 주파수 사진을 찍어주셔도 좋고 약간 김홍도 구도로 찍어주셔도 좋고 레인보우 어플이나 유튜브 화면 캡처도 좋고요. 어쨌든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12 우물정 핫둘 오늘 본방 끝나는 8시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조선 그림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홍도와 늘 함께 언급되는 조선의 대표 화가죠. 신윤복을 만나볼 거예요. 선생님, 신윤복도 김홍도와 활동 시기가 좀 비슷했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보면 단원 회원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살펴보는 편이기도 하죠. 회원은 무슨 뜻이에요? 회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가요? 신윤복이 되게 좀 뭔가 미스터리가 많잖아요. 베일에 그렇죠. 쌓여 있는 인물 아니에요? 베일에 쌓여 있다기보다는 그 신윤복에 대한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아예 기록 자체가. 네, 그래서 신윤복에 대한 거의 최초의 기록이 한참 후대, 그러니까 위창 오세창이 썼던 근역서화증에 근역서화증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회화 작품이나 그러니까 그 서예 작품을 모두 평가하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오세창 선생이 단원 그림이 있으니까, 네. 회원 그림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회원은 누구누구다라는 3줄 정도밖에. 그 석줄이 만들어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니 왜 이 양반 기록이 없지 해갖고 이제 결국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족보를 뒤졌습니다. 연구자들이 예. 족보를 뒤졌는데 이분이 이제 고령신 씨이기 때문에 굉장한 명문가예요. 신숙준의 집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신숙주 집안 중에서 대대로 양반 가문의 족보가 하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서자로 빠져나와서 중인 가문의 족보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신혜원 혜원 신윤복의 아버지를 보니까 신한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록에 나와요. 화원으로. 그러니까 대대로 화원 집을 했던 집에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기록으로 보면 신윤복 기록은 없고 신윤복 아버지 네. 신한평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신윤복을 여성으로 묘사하는 작품도 많잖아요. 미스터리하니까.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재밌으니까. 그게 이제 문학적인 영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렸고 네. 무엇보다도 단원이 그렸던 그 풍속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길에서 가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딱 어떤 풍경들 그러니까 하면서 네. 영화의 화면을 캡처하는 느낌으로 그렸다면은 혜원의 그림은 네. 이 영화는 그러니까 촬영 장소가 예. 대체로 기방이거나 양반집의 후원이에요.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소재로 좋아.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튜디오 촬영 중심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렸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방 생활에 익숙했던 선비거나 아니면은 그 기방 생활과 활동했던 어떤 여성 그러니까 이 후자는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그렇게 여자를 예쁘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미인도 같은 경우 섬세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기생이라고 하더라도 화공 앞에서 저렇게 자기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태연하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여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상상력을 동원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장 여성들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나오지만 네. 그 정도까지 궁궐이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느슨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가능성이 네.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신윤복만의 화풍이 담긴 그림들을 이번에도 감상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는 미인도 또 단오풍정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해설가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곽광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녀와 양반을 다룬 그림이 유독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윤복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이제 김홍도와 같은 화가들은 이제 본인의 모습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신윤복은 특히나 좀 날카로운 그림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남녀의 상열지사, 연애 이야기나 풍류나 이런 양반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 주신 대로 기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윤복의 그림에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방무사라는 그림인데 네. 저 제목의 뜻이 기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제목 같네. 네.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네요. 지금 기방에 이제 남녀가 같이 뭔가 약간 호다닥 약간 좀 걸린 느낌. 맞아요, 예, 맞아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 하다 걸린 느낌.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신윤복 그림 보면 신윤복이 이런 날씨나 계절이나 때를 표현할 때 저런 화면 상단 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풀이 지금 막 무성하게 자라 있고 예. 그리고 발도 반 정도 쳐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낮이고 뭔가 계절도 여름이네. 여름이고 이런 네.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소미불 막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막 표정도 뭔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네. 뭔가 들킨 것 같은.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제 기녀는 네. 뭔가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표정을 그렇구나.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기방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니까 네. 반어법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손미불을 덮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반어법의 묘미.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약간 양반들의 틀고 향락을 비꼬는 거구나. 네, 향락을 표현한 야, 그런 그림인 거죠. 네. 다른 작품도 함께 유튜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윤복의 또 다른 작품 홍루대주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도 좀 구도가 앞선 그림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기방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 신윤복 그림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구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그냥 정면에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살짝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구도에 한쪽에는 걸어 들어오는 사람, 네. 그리고 안쪽에는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사람들이랑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 화면 속에 같이 그려져 있고, 그러네요. 뭔가 구도도 멀리서 봤을 때 마루랑 이 마당이 같이 보이는, 진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 대로 네. 스튜디오와 이 바깥에 그게 한꺼번에 보여지는 이런 구도로 많이 그려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감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맞아요. 이제 담장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렸냐. 근데 그게 안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없는 풍경들은 담벼락 위에서 관찰을 하고 그렸을 것이다. 네네. 그런 이제 추측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재밌습니다. 이게 또 신윤복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신윤복이 심리 표현에 아주 탁월한 화가였다고 하는데 뭐 네.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아까 기방무사 그림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표정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눈 같은 데를 보시면은 네네. 막 눈빛이 막 서로 오가고 주고받고 째려보고 막 네. 이런 심리 묘사들이 들어가 저 있어요. 남자 저 못마땅한 표정. 저런 것처럼 네. 이제 당시에 좀 미스테리한 인물로서 또 영화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심리 묘사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홍도와 신윤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뭐 공통점도 차이점도 많은 조선 최고의 화가 두 사람입니다만 의외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춘화를 그렸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춘화는 좀 그 야한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봄의 어떤 느낌이 나는 그림 이렇게 봄의 이제, 느낌이 나는 그림. 실제로 이제 춘의에서 비롯된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대체로 일종의 포르노그래피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삼국이 당연히 전부 다 그 음지에서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예. 각각의 나라들의 또 회화의 어떤 작품을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한데 네. 이제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우도첩 그다음에 회원은 공곤 1회 도첩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거는 단원을 모방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당시의 단원은 많은 화원들이 네. 그 필체나 그림체를 베끼려고 했었어요. 이미 이제 신화처럼 올라왔던 인물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어떤 가설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렸다고 친다고 하면은 네. 이제 두 분이 모두 춘화를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운은 이제 구름과 비예요. 운우 도첩할 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부의 정을 운우지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예. 이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건고는 네. 하늘과 땅이에요. 남녀가 일회 만났다. 이 스튜디오의 유일한 기혼자로서 네. 부부는 실제로 구름과 비 같은 사이인가요? 명절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예. 가깝죠. 가깝죠. 예, 세 글자로. 네. 아, 이제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보에 의하면 말이죠. 박광일 선생님께서 한때 춘화가 잔뜩 실린 잡지를 소장하신 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왜 소장하셨나요? 연구 목적으로 이제 연구 네, 그래서 예. 화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네네. 그 잡지를 이제 그게 그때만 한정으로 이제 보통은 이게 그 잡지 같은 데 실리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이야 이제 그 어떤 그 인터넷 같은 경우 검색해 보면 찾을 수가 있지만 예. 당시는 어려워서 그런 걸 한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에 이제 후배가 와서 자기가 그걸 촬영을 해서 예. 좀 쓰겠다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강간무소식 30년째입니다. 도난을 후배에게 절도를 당하셨고요.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지금 박광일 선생님이 고미술계의 어떤 한 획을 그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다른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묘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다 안타깝네요. 네. 그럼 춘화 절도한 후배에게 명절이니까 영상 편지 한번 띄우고 가겠습니다. 예. 가져와 왕 땡땡. 왕가시군요. 네. 예. 왕가. 예. 유재 해설가는 뭐 춘화 컬렉팅하고 그런 취미는 없으시죠? 제가요? 근데 저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빨리 왕가분이 여기 반납을 해야 이렇게 또 돌려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빌려가니까. 저도 돌려보고 유재 해설가 돌려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조선시대에는 교육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교육?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선 중후기가 되면 이제 조혼 풍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혼을 해. 경국대전에 보면 16, 15살이 혼례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좀 당겨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2, 13. 예,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왕비 간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금혼령을 내리잖아요. 네네. 그럼 금혼령 기미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빨리빨리 보내버려야 되니까. 약혼을 하고 혼인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부마를 간택할 때 동일하게 금혼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영광일 수 있지만 집안으로는 영광이 되지만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혼이 되는데 문제는 그 어린 신랑 신부에게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낼지를 가르쳐줄 방법이 그러네. 없는 거죠. 예, 영화에서 보면 이게 침 발라서 그건 이제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예. 관객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약간 구성애 선생님이 볼 법한 그런 용도로 그렇죠. 그리고 쓰였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그림을 볼 때 야하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빨리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배님. 네. 자, 풍속화로 유명한 두 화원 김홍도와 신윤복, 하지만 더 깊이 있는 화가였다는 것. 두 사람의 그림을 역사 이야기와 함께 보니까 더 흥미롭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도 두 분과 함께 조선 그림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역사 담당 박광일 선생님, 그림 담당 유재희 전시해설가 2부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